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는 행정법 과목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 중 가장 처음 만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오답률은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출제가 되는 파트라서 잠깐 짚고 가려고 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무원, 변호사 등의 시험에서는 올해까지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올해 지방직 9급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는 아니고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통치행위 파트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통치행위와 개괄주의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을 통치행위로 볼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논의하려면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야 하는 게 전제인데, 왜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우선 개괄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인 열기주의부터 생각해보면, 열기주의라는 건 법률에 열거되어 기록되어 있는 일부 국가작용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열거된 작용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일부 국가작용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옳다 그르다 심사를 할 수 있고,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는 게 뭐죠? 원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맞지만 특별한 경우에 정말 일부 행위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통치행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이걸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개나 소나 통치행위인 게 되겠죠. 따라서 통치행위는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개괄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작용에 대해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사법심사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교재에 보면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면 통치행위가 부정된다. 즉 통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야 통치행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라니 서로 모순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통치행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하고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서로 별개의 말입니다. 통치행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국가작용을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통치행위라는 게 어디 있느냐, 모든 국가작용이 마땅히 사법심사를 받아야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해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 하고 통치행위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양자 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논의한 결과 통치행위라는 건 인정할 수 없으니 그 어떤 국가작용도 모두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괄주의라는 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므로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괄주의 하에서 통치행위가 무조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괄주의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주의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통치행위가 긍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논거들 중 하나로 들 수 있다는 것이지, 개괄주의 하에서 통치행위가 무조건 부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치행위와 권력 분립 원칙과의 관계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통치행위는 권력 분립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여기서 통치행위가 권력 분립 원칙의 예외가 된다는 말은 뉘앙스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그러니까 위반되는 것이겠지만, 통치행위라는 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게 누구이든 간에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 아닙니까? 통치행위라는 건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의 특정 행위를 두고 말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게 행정부의 행위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심사가 자제되는 것이니까 이 영역에 한해서만큼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의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띠게 되죠. 그런데
이런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겠다는 건 곧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 걸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위반된다 라고 한다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통치행위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법치주의가 확대될수록 통치행위의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왜냐? 법치주의라는 건 쉽게 말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데, 통치행위라는 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일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법치주의가 다소 축소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확장되면 그만큼 통치행위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계엄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 국민투표 부의 여부 결정 등은 통치행위인 것으로 배웠는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나 결정리에서는 이를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교재에는 이를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 모순 같아서 헷갈립니다. 대통령의 비상기업, 또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 그 유명한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 여부 결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이런 행위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침해하는 게 된다면, 혹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여전히 통치행위이긴 통치행위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때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통치행위라 해도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언제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반대로 언제나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긍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하나여 사법심사 긍정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통치행위라고 해서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선을 넘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니까요. 참고로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이나 5.18 내란, 이런 군사반란이나 내란이라는 표현은 대법원의 표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통치행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통치행위 자체가 아닌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송금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고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이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해당 행위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판단을 오직 사법부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고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이 행한 행위라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행위는 아무리 대통령의 행위라 하더라도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됐다면, 그 행위가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사법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치행위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